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이변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서울시장 분께서 이제 당선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공약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었죠. 앞으로 서울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서울에 이제 내가 집을 꼭 마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좋은 지역, 항상 제가 알짜배기 지역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 두 지역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타이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무주택자분들도 또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을 좀 이동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또 어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또는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또 좋아할 만한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집을 꼭 소유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주거비 상승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RIR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네, 렌트 투 인컴 레티오라고 합니다. 이게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을 우리 이 지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근데 자, 한번 보시면 뭐 2인 이상 임차 가구 RIR의 상승률을 보자면 이 대도심에 대한 그 RIR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의 상승률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1990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거의 10%가량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뭐 12% 이렇게 여러 가지의 뭐 자료들을 좀 통해서 10% 이상의 주거비 상승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뭐 비단 과거에는 그렇게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됨에 따라서 주거비 또한 마찬가지로 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OECD 선진국의 대도심의 주거비, RIR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거의 한 45% 정도 수준밖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2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 기준, 특히나 이제 대도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OECD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조차도 45%가 지금 상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40%가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25%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거비 자체가 상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네,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가지수가 또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또는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필수입니다.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필수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매년 상승한다는 거,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물가도 이 통계청 자료 보면은 2021년도 3월달 소비자 물가 동향이에요.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1.5%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매년 1.5에서 2%가 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뭐 생활 물가 지수, 뭐 공업 제품, 공공재, 농축산물, 뭐 수도, 전기, 가스비, 뭐 서비스비, 이런 것들 다 오르는데, 이에 맞춰서 또 인건비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또 맞춰서 뭐 공시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토지가 상승 부분도 우리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 위에 뭔가를 만들어지는 그런 건축물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인플레이션을 받는 효과들 중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금전적으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1.5%나 2% 오르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자, 통화량이 증가되는 내용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금 가치가,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죠. 자, 그런데
뭐 예전에 과거에 1990년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던 이런 통화량의 증가율들이 2020년도에 들어서 완전 큰 폭으로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통화량 증가가 상당히 대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증가율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경고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산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산을 가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벼락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가 또 맞물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명목화폐. 명목화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목화폐는 현금보다 그리고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그런 인플레이션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소득과 그리고 저축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운 시기가 점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좀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저축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저축 플러스 알파로 재테크를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1순위는 바로 집테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왜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가지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보다도 더욱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우리가 또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한번 드리고자 해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저희가 실현을 시켜드리고자 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총 5분 정도만 모시고 이런 내용을 좀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02-2638-3956번으로 예약 전화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투자라든지 또 내 집을 마련할 때 가장 또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바로 서초구 양재동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선 저희는 이제 주택을 추천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자, 추천드리는 유형.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같이 더블 역세권으로 가지고 있는 양재역을 추천드리겠고요. 전용은 29제곱 정도 수준의 미만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유형은 다세대 주택.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의 강남의 시세가 6억 원대 거의 호가할 정도 수준으로 투룸의 가격대들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4억 8천에서 9천 정도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적정한 시세는 4억 8, 9천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한 3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자, 생활 인프라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고요. 거기에다가 기대 가치를 조금 더 누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추천드리겠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와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충분히 내가 투자금 대비했을 때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알맞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자의 목적으로 보셔도 좋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변의 삶의 질이 상당히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또는 한 번 머물면 좀 나가기 싫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지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변에 공원이 가깝고 또 숲세권이 많고 또 주변에 한강권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천변이 또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뭐 산책이라든지 뭐 운동 이런 것들도 즐기기도 편하고 지하철역도 10분 거리 이내를 편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의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 나가기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 라인들을 좀 두 가지의 노선을 끼고 있죠. 그래서 광역 노선과 도시철도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알파로 GTX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삶의 질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숲세권과 수세권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배산임수,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 되겠는데요. 양재동 중에서도 양재 1동과 2동 라인들이 있는데 아래쪽 라인들보다는 위쪽 라인들의 양재천을 앞쪽을 끼고 있는 이런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오셔서 임장활동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또 좌측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엔 차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쉬는 날이면 어디를 가죠? 다들 이제 뭐 나들이를 가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런 고속도로망들이 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수월하고 자,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 위쪽 라인들의 고속터미널 등등의 이런 대중교통들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런 편의성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또 임대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임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부동산 가격으로 상승을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개포동 재건축 이슈. 네. 여기서 올 수 있는 뭐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물론 가격대들 상승분들이 주변으로 여파를 미치겠지만 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멀리 안 가시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재동은 그런 여파를 바로 옆에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주 근접성. 우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일자리 타운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라든지 유입인구들이 있어야만 그런 임차 수요,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라든지 실거주, 내가 거주하다가 나가고 싶어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형 업무타운들 또는 일자리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뛰어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연구 단지들이나 R&D 이런 센터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연봉자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위쪽 라인에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 등등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보사부지의 타운도 서초구에 가장 큰 또 어찌 보면은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호재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호재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끝으로 가다 보냐면 또 강남구가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 1회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삼성동에서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역과도 앞으로 GTX 노선 하나면 한 정거장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2분 거리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 되겠다. 그래서 양재역은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변에 간선도로망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 이동성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망들과 철도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양재역에서 조금만 넘어서 올라와 보면 강남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올라오면 있는데 이 주변에 롯데칠성 부지나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 등등이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일자리와 상업시설들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와 상업시설이 늘어난다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자체는 주변의 토지의 가격을 올리거든요.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 여파는 양재동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TX A, B 신호선 구성되는 것 중에서 신호선이 바로 GTX 노선입니다. 양재역을 거친 노선이고요. 양재 앞으로 양재와 삼성이 한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고 강남에서 몇 안 되는 즉 3개밖에 안 되는 역 중에 양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겠습니까? 이 양재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반증하는 자료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교통망을 왜 그 수많은 강남의 역들 중에서 양재를 넣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답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구성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5년 후면은 우리가 GTX 신호선을 착공을 또는 완공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 A 노선을 놓치셨다고 한다면 C노선이 착공이 되기 이전에 이 노선들을 정차하는 역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나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신분당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자, 키포인트는 세계의 대형 업무타운, 네, 우리나라의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 용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들과 국내에 가장 많은 일자리 타운을 가지고 있는 강남. 자, 그리고 국내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관통한 노선 유일한 노선. 신분당선밖에 없습니다. 이 노선 또한 마찬가지로 2단계까지 구성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점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굉장히 큰 메가워트 개발 호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 IC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네,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들 지하로 내리는 거, 지상부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다 누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남 IC 인근, 잠원 IC 인근, 반포 IC 인근, 서초 IC 인근입니다. 서초 IC 인근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여파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이 받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개발 호재다. 자, 그리고 플랫폼 GT 개발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양재동 일대에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개발 소식이 발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으로 이렇게 광역 노선이 한 개도 아니고 2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대 6억 원이 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2, 3천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전세 끼고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12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안고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 강남 역삼동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이 안에서는 1.5룸 추천드리는데 자, 1.5룸 오피스텔 추천드립니다. 월세도 받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시세 차익을 내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역삼역에서 초역세권을 추천드려요.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4억 6천, 4억 7천 정도입니다. 1.5룸 시세고요.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겠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2호선의 역삼역 초역세권이고요. 두 번째,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고 초대형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개발 호재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워낙에 큰 개발 호재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역삼동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강남구의 1인 가구들의 인구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룸 이런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1.5룸의 이런 틈새 시장을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동이잖아요. 그래서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 그리고 뭐 대치동, 청담동, 뭐 그리고 삼성동 이렇게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요 4군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도 할 수가 없고 허가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잠삼대청 라인들은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을 많이들 좀 타겟을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요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은 예로부터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삶의 질도 상당히 월등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2호선 라인들, 특히나 역삼역에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 위쪽으로 언주역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2호선, 위로는 9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황금 노선은 다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역삼동은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우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은 이 테헤란로나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곳들 이외에도 그 위쪽의 라인에 봉은사로라든지 아래쪽 라인들은 R&D 연구산업벨트가 구성이 되고 있는 남부수안로 등등에 위치하고 있는 직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의 직주 근접성 종사자들을 받을 수가 있겠고 상권 가깝고요. 그리고 서초대로 개발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옆, 위아래 양옆으로 생활의 편의성과 개발의 압력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교통노선이 생기면서 강남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실 교통편 하면은 강남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따라갈 지역 또한 없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노선이 생기면 다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추가적으로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사 위례선까지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호선과 11호선, 12호선이 생긴다고 봤을 때 그런 노선들은 하나둘씩 강남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들은 바로 이런 개발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개발이냐? 지금 50층 규모로 3개 동으로 구성되는 현대차 이런 GB센터 라인들 이런 부분들은 작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개발 자체가 계획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만 올해 연말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개발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포함돼서 총 고용 창출 인원이 122만 명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은 그렇게 수많은 역들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들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개발 호재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 그리고 잠실까지도 이어지는 개발 호재이들인데 자, 이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도 파는 그런 개발 호재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탄생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공공재라든지 상업시설 등등이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삼성동 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상도 모자라서 지하까지 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의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세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역삼동,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잠삼대청 할 수 없다면 역삼동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4억 6천 정도에서 4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시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다름 아닌 1.5룸을 추천드리고요.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룸은 너무 작고 투룸은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5룸 이런 1.5룸들 굉장히 희소할 수 있는 이런 매물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4억 1천에서 4억 2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전세 않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오피스텔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한 2천 정도에 월세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이 역삼동에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지역들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가장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 아파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주택자분들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특히나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선착순 5분 정도만 모집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필수입니다. 문의 02-2638-3956번으로 네, 2638-3956번이에요. 전화하셔서 예약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자료, 내 집 마련에 대한 강의 자료와 또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항상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임대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좀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